저기 여기 그 강전원 우리 국장님 초대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마 저를 다 처음 뵐 것 같아요. 저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 정말 그 뭐죠? 본사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중매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중매하신 분이 최수영 본부장님이에요. 그래서 또 강전원 그 국장님이 저희 그 고경화 본부장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강전원 우리 국장님의 강의는 들어서 아는데 여기가 어느 곳인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전혀 사전에 어떤 저기가 없었어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은 뭐 저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그냥 오늘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만나기 전에는 서점을 했어요. 예, 서점을 거의 한 17년 한 것 같아요. 그 서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까지 물려줘서 가업을 잇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서점을 했어요. 근데 서점 하기 전에도 다른 자영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을 저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붙인 별명이 있어요. 그 용두삼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잖아요. 용두삼이라는 게. 제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점을 하다가 제가 서점 가지고는 부자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도 뭐 지하 몇 층을 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심각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서점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식당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식당은 마진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사실 음식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그런데 식당을 하면 마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무턱대고 식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식당을 하려니까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막 뭐 밤에 횟집도 다녀보고 국수집도 다녀보고 뼈다구집도 다녀보고 막 이렇게 저녁에 3개월을 그렇게 알아봤는데 딱히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도중에 뭐가 왔냐 하면은요. 네트워크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네트워크가 왔는데 사실 애터미가 저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국내 토종 네트워크라 그래갖고 하이리빙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 하이리빙 출신들이 많죠. 예, 이도구 임페리얼, 이혜정 임페리얼 뭐 다 거의가 좀 많아요, 우리 애터미에. 제가 하이리빙을 만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의 상태에서요. 제가 그 네트워크를 만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빚을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예. 사람들이요. 저는 자살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죠. 진짜 이제는 애터미로 인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다 보니까 그 일이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괴로웠고요. 정말 그 엄마들이 죽을 때 엄마만 안 죽잖아요. 애들 데리고 죽죠. 왜냐하면 남아있을 아이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데리고 죽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 둘을 데리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고통 없이 그랬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들어보니까요. 어머, 너무너무 유토피아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데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그닥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예. 아마 우리 사장님들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 각자가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안 맞는 사람 굳이 만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만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맞는 사람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격이 명확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때요? 별로 그렇게 뭐 그래 그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예. 성격이 좀 두드러진 사람 옆에는 예, 그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네트워크를 만났는데 어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 가서 배우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인제 그 강의에 집중하고 배우는 데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애터미는요 진짜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하면은 또 웃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나 하이리빙이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객을 진짜 그 뭐죠? 무슨 왕 그 대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배워요. 저는 하이리빙 하면서 어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이침, 그다음에 홍채, 그다음에 발 마사지, 그리고 또 뭐 부항, 그죠? 그다음에 쑥뜸, 어, 다 배워보셨나요?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저 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주치의야. 완전히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정말 두터워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침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객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 뭐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죠? 쑥뜸 배웠죠. 부항 배웠죠. 이침 배웠죠. 마사지 배웠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그 뭐죠? 그 노화와 질병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책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건강 상담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배워 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근데 그 하이리빙을 사실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첫사랑이었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품이 참 괜찮다." 근데 저보고 와서 강의를 들어보라 그래서 가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 들어보니까 "어머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데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알아봐야지." 그래 가지고 인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만났을 때 주변에서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무슨 다단계냐, 서점이나 잘해라. 제가 서점 할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점 할 때 제가 인제 서점 갖고 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정리해서 들으세요. 예, 왜냐면 이 얘기를 좀 안 하다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니까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점 하면서 돈을 더 벌고 싶어 가지고 네, 제가 광명시에다 한 100평 정도 또 오락실하고 PC방을 냈어요. 예. 근데 그게 동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점하는 사람들이 조금 막혀 있어요.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유 인제 일 안 하고 이제 남편이 알아서 하고 나는 문화센터나 다니면서 놀러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정말 꿈도 없고 야무지죠. 네, 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광명시에다 그러니까 서점은 동생에다 맡겨 놓고 그다음에 광명시에다 그 일을 이제 벌린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상대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이제 다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PC방 같은 경우는 그때가 사실은 거의 좀 막바지였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시간에 뭐 2,000원 받던 게 1,500원 받다가 1,000원 받다가 마지막에 500원까지 갔었던 거 생각나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아마 500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1,000원 정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 오락실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락실 알바가 있고 PC방 알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서점 알바가 있잖아요. 근데 참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망하면서 우리 남편은 완전히 노숙자가 됐고요. 1년 만에 정말 그 큰 돈을 없애다 보니까 사람이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정말 이렇게 망가졌어요. 허리 34 입던 사람이 허리 28 입고 정말 얼굴은 새카매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1년 만에 다시 이제 서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거기를 정리하고. 예,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네트워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일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다시 이제 서점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서점에 마진이 정말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개포동에 그 뭐죠?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서점 그 가에서 그 뭐죠? 할인을 하다 보니까요. 책 한 권 팔면 500원 남는 거예요. 보통 책이 아이들 참고서가 10,000원, 뭐 12,000원 막 이렇게 되는데 5% 마진 보고 사실 소매를 하고 있다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이 없다 보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점을 하면서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남편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죠. 예, 그래가지고 뭐 빚은 이제 쌓였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애들 데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가 사실 네트워크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왔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너무 유토피아라서 어머 어느 날 갑자기 이 네트워크를 딱 듣게 되니까 가서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제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너무 나쁜 상태에서 서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점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나다 보니까 그 희망이 생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3대가 상속이 된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업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서점 하면서 부업으로 막 진행을 하는데 희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는 아침형 인간이 못 되거든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제가 못 일어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산에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는요.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때 앞에다가 마이마이 옛날에는 마이마이 생각나세요? 거기다가 테이프 하나 꽂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서점에 일이 많아요. 이제 그때 알바를 쓰면서 이제 서점을 했었는데 그거 꽂고 막 강의를 듣고 막 그냥 에너지 열정을 막 갖고 그러면서 서점에서 책 정리하면서 이어폰 꽂고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인드가 문제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부업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서
2년 만에 연봉 4천에 갔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요.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예요. 우리가 처음 막 시작하면 명단이 있잖아요. 아는 지인들. 아는 지인들 막 찾아다니다 보면 3개월이면 끝나죠. 아는 명단이. 안 그런가요? 예,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한 3개월이니까 아는 명단이 끝나더라고요. 그때는 막 열정이 뿡뿡 나가지고 아는 명단 찾아가서 이거 꼭 써야 돼. 이건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막 그냥 쓰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딱 되니까 인제 아는 명단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한 번도 안 해 봤고 저는 혹시 서점을 아시나요? 서점은요. 어떻게 장사를 하냐 하면요. 앉아서 장사를 해요. 자, 서점에 오실 때 어떤가요? 우리 사장님들 서점 가실 때 책 제목 가지고 가서 "이거 찾아주세요."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책은 가서 이렇게 이제 단행본이라고 그러죠. 소설류 뭐 이렇게. 그런 건 본인들이 쭉 훑어서 또 광고 듣고 와 가지고 그 책 찾아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분야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서점 뭐 주인이 "어머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읽어보세요. 어머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저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서점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점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아갖고 오면 그냥 저기 뭐죠 컴퓨터 바코드 찍어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옷은 좀 비유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래도 뭐 안 이쁜데도 막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서점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성격이 참 안 좋구나. 예, 안 좋구나. 예, 성격이 안 좋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혹시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도 사업이 좀 안 되고 계시고 소비자가 없고 사업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장님들 성격을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예. 나는 정말 넉넉하게 이해하면서 정말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서점을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저기 뭐야 그 하이림이란 걸 하게 됐고 어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전업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점을 그만두고 우리 애기 아빠가 진짜 반대가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예. 인제 또 혹시 우리 애터미는 사실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거의가 이렇게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 남편을 6 개월 만에 제가 컨택을 했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같이 부부가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터미하고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이 타 다단계하고의 차이점이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 아마 애터미만 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이리빙이라는 걸 10 년을 했잖아요. 10 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망해 봤잖아요. 망해 봤기 때문에 제가 교만했던 게 좀 내려졌고요. 저는 진짜 그 뭐랄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심하게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하이리빙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홈미팅을 해요. 우리는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오픈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홈미팅을 하는데 우리 서점 이제 고객이었던 분이 이제 우리 저기 파트너의 파트너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저기 서점하면서 싸가지가 없었대요, 저보고. 싸가지가 없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점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처음엔 참 잘해 드려요. 근데 조금 엇나간 좀 저기 하잖아요.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서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도도하다, 장사하면서 되게 도도하게 장사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 개념도 없고 어떤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게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그렇게 그랬었구나. 예, 근데 이제 그 하이리빙 하면서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나를 깎아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뭐죠? 막 그 좀 엉뚱한 소리 하면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그러면 어때요? 참기 힘들잖아요. 막 그냥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야 분이 풀리잖아요. 아,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아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배웠던 게요. 참사리. 예.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다듬어 가면서 그러는데 어느 시점이 됐는데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어웨이는요. 옆으로 위스가 많을수록 돈이 돼요. 그래서 한 네그 키우고 한 네그 키우고 한 네그 키우고 한 네그 키우고 이렇게 가면 이쪽 키우고 있으면 저쪽에서 꼬르르락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쪽 가서 또 해야 되는 거,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네그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성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내 힘으로 막 하려다가 아, 이거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러면서 예, 정말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사실 그 전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정말 그죠? 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많지 않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애터미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애터미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진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네, 안 폈어요. 예, 안 펴고 또 들고 와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대로 책꽂이에 꽂아놔요. 예.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 갈 때는 꼭 성경책을 들고 가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요, 성경을 예, 안 펴서 안 읽어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절대 못 찾아요. 예,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우리 애터미에서도 아마 이렇게 애터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 정말 진정으로 애터미를 알아야 되는데 애터미를 하겠다 하면서 나는 5천을 벌 거고 1억을 벌겠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벌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오늘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는데 회사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직급이 가고 거기서 연봉 4천이 넘어가고 5천이 되고 6천이 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왜냐하면 저는 유지하는 그런 직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진짜 내 돈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거기서 그랬는데 회사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 제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구재라 그러죠. 내구재. 그 뭐 온열 매트 우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온열 매트. 제가 오늘 이제 온열 매트를 제가 그 뭐죠? 미니 매트 있잖아요. 방석 매트. 그걸 사야지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다 생각해서 안 샀는데 이번에 그냥 샀어요. 포인트를 2만 점 더 주길래. 예, 그냥 샀어요. 하나 사놓자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무릎에 딱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싸잖아요.
거기서는 그 온열 매트가 맨 처음에 얼마였냐면은 69만 원, 그다음에 89만 원, 나중에 129만 원. 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내구재인데 회사가 바뀐다. 그러면 저기 리더는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구재는 어때요? 한 번 사면 한참 10년 넘게 쓰는 게 내구재잖아요. 회사가 바뀌면은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없어진 제품 쓰고 있어. 그러면 파트너들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 이거는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설명하고 새로 산 거, 새로 나왔는데 안 쓰고 있어,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환원숙이라고 우리 정숙이 있죠. 그것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할 동안. 그래서 저는 2번까지 바꿨어요. 3번째는 약 올라서 못 바꾸겠더라고, 열받아서. 예, 그래서 3번째 안 바꿨거든요. 그렇게 내구재가 막 회사가 바뀌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 애터미 어때요? 우리 애터미는 제품이 어때요? 정말 오래 가고, 그죠? 그리고 내구재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그러면서 제가,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너무너무 신났다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 거죠. 여기 회사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때 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나의 연금성 소득이었고, 그다음에 어때요? 그다음에 3대가 상속이고 그랬던 건데 제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자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애터미가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저는 애터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한번 했던 사람은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스폰서님이 잘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화장품 6종 세트, 4종 세트, 그리고 샴푸 세트를 가져왔어요. 가져오셔서 막 있잖아요. 마케팅을 설명하는데, 브레이크 어웨이 하는 사람한테요, 우리 바이너리 마케팅 풀어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브레이크 어웨이는요, 마감이 월 마감이잖아요. 네, 월 마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애터미는 어때요? 일 마감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마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해 못해요. 브레이크 어웨이 하는 사람한테는요. 예, 근데 오셔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아니 30대 30, 70대 70 되게 먼 숫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 안 됐어요.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해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뭐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제품을 놓고 갔어요. 막 그거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그닥 그것도 와닿지가 않고, 근데 제품을 놓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요, 250ml에 38,000원 하는, 그 뭐죠, 머리 안 빠지는 그런 샴푸를 쓰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소비자는 비싸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그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 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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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터미 이 제품이 왜 당신이 써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특징이 이래서 당신한테 필요하다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250mg에 38,000원짜리 샴푸를 쓰면서도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샴푸하고 그걸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화장품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너무 좋은 거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EGF 쓰고 있었어, 저도. 예, EGF 쓰고 있었고, 다 기능성으로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샴푸를 써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화장품은, 그리고서는 이제 샴푸를 와서 샴푸를 먼저 쓰게 된 거예요. 샴푸를 썼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막 좋다 어떻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제가 썼는데 그냥 괜찮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샴푸를 제가 쓰고서 괜찮아서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샴푸를 다른 지인들한테 빌려줬어요. 한번 써봐.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러고서 빌려주고 다시 제가 기존에 썼던 38,000원짜리 샴푸를 쓰게 됐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애토미 샴푸는 샴푸 후에 카랑카랑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그 38,000원짜리 샴푸가 그 소나무가 엉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엉킨 느낌.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제품 썼더니 어머 반응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어머 이거 썼더니 막 어머 느낌 막 이렇게 오네 막 이게 막 느낌이 팍팍팍 오네 막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저는. 전혀 그런 저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머 근데 샴푸를 썼더니 웬일이에요. 이 느낌이 카랑카랑한 느낌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 머리카락이 솜털이에요 솜털. 그러니까 파마를 하면요. 할머니 뼈다구 파마를 해야만이 파마기가 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신지 알죠? 남 여성분들은. 예, 근데 제가 늘 그래서 파마를 하면요. 할머니 뼈다구 파마를 했거든요. 제일 가는 것 중에서 그 윗단계. 그것도 뼈다구예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뻑실뻑실뻑실 나와야 그걸 이제 드라이해서 피면 있잖아요. 약간 훅갓이라고 그러죠.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숱이 있어 보이는 느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이 샴푸를 썼더니 이렇게 카랑카랑한 느낌이 드니까 어때요? 샴푸 진짜 좋네.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걸 500ml로 계산한다면 나는 7만 얼마예요? 76,000원짜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이에요. 그때 당시 4개 사면은 4만 원에 샀거든요. 네 개 묶음으로 해서. 그러면 10,000원인데 싸도 어때요? 너무 싼 거예요.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몰려오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세미나 한번 가보재요. 근데요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메이도 그렇지만 하이리빙도요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주 세미나 미팅 세미나 미팅 그냥 뭐 스폰서 미팅 라인 미팅 또 그냥 홈 미팅 그냥 그냥 일주일이 그냥 아주 막 그냥 나달달달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온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세미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가자고 그래서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요.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뿅 갔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진짜 살아있는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 와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세미나를 다녔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사실 그 하이리빙에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300에서 500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위에 있는 스폰서가 연락이 왔어요. 애터미 탈퇴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탈퇴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제 멤버십을 보호 못 해주겠대요. 그건 뭐예요?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알아서 하더라고요. 예, 알아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봄에 제가 추석 지나고서 인제 애터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1월 달에 인제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그때 3 월에 제가 여행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행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수당도 포기하고 다 잘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잘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걸 소송을 걸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10년을 그죠? 멤버십을 쌓아놨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를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를 한 3일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포기하는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는 해고 이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 이거 소송해봤자 무슨 재미있어요? 제가 떠나는 순간 그 멤버십을 지킨다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포기하고, 그게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여성분들이 자기가 버는 돈을 쉽게 포기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300에서 500을 벌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애텀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또 거기서 또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애터미를 진짜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7명 키우는 게 쉬워요? 2명 키우는 게 쉬워요? 아니 일곱 내그 키우다가 2명 키우려니까 어때요? 이거 식은죽 먹기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아마 그때 하이리빙도 하고 애터미를 하고 그랬다면 죽도 밥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즉 말해서 우리가 밥을 하려면 밥솥에 코드를 꽂아야 되는 것처럼 명확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야만이 밥솥에 전기가 꽂혀 있어야만이 밥이 계속 되잖아요. 중간에 코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집중 몰입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게 저는 제 생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이리빙을 쉽게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꼭 스폰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스폰서 미팅을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게요,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하니까. 그러면 스폰서 미팅 끝나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늘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고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직급자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런 미팅도 사실 우리가 출근 개념이죠. 이런 미팅에 직급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실 애터미가 이제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애터미는 주일날 나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애터미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그 하이리빙을 10년을 했는데 성공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이 루즈하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이해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이리빙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뭐죠? 애터미를 이해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제가. 1년.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을 하면서 굉장히 이것도 뭐 내가 성공을 얼마나 할까? 내가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판매사 하면서도 제가 애터미 와가지고 1달 반 만에 판매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걸고 뛰었어요.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네, 우리 사장님들 죽기 살기로 뛰어보세요. 안 죽어요. 네, 안 죽습니다. 그래서 1달 반 만에 판매사를 했는데 그게 안전한 판매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해모임 4박스 팔아야 10만 포인트였고 6종 세트 4박스 팔아야 10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나눠지지도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4박스를 죽기 살기로 팔아야 10만 포인트 하니까 그렇게 30만 포인트 하려면은 해모임을 몇 박스 팔아야 돼요? 12박스. 그죠? 그리고 이제 6종 세트 12박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비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아유, 참. 사장님들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비염이 너무너무 심한 비염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체력이 아주 뭐 너무 약한. 그래서
늘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 옆에다 휴지를 들어 쌓아놓는, 예, 그런. 그래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12포도 먹고 10포도 먹고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해모임을. 그렇게 먹었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해모임 먹으면 좋아진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님도 그러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좋아졌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아마 소비자였으면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3개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5개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뭐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조금 먹었냐? 아니요, 많이 먹었어요. 뭐 수시로 그냥 다니면서 먹었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해모임이 좋은 건 알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먹었어요. 끝까지 먹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음, 내가 먹고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모임 전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저는 해모임 전달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 비염이 그렇게 심했는데 비염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모임을 전달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이 하나죠.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이는 애터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내가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품이 없어요. 화장품 말고는. 화장품, 해모임, 4종 세트, 그 다음에 나중에 칫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샴푸 세트.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했어요. 전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을 했어요. 근데 화장품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하이리빙 할 때는요. 강매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비싸서 강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다 강매를 했어요. 막 명단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명단 막 강의 듣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오늘도 아마 생각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 명단 추가를 하셔야 돼요. 강의 듣다가 생각나면 적었다가 있잖아요. 또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강매하고 막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띄어먹을 사람인지 안 띄어먹을 사람 다 알잖아요. 내 명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주고 오는 거예요. 그냥 4종, 6종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건조하다 그러면 어게인 세럼까지. 요즘에 어게인 세럼 많이 안 쓰시던데 어게인 세럼 너무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는요 정말 좋은 게 어게인 세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락 오죠. 왜냐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모두가 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카드로도 가능하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화로 승인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화장품으로만, 네, 한 달 반 만에 판매사를 갖고 그 한 달 반 만에 판매사 가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뛰었단 얘기예요? 네,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 일 아닌가요? 네, 그래서 노래방도 가고 뭐 저기 24시간 저 식당도 가고 정말 문 연대는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예. 자존심을 걸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이리빙에서 제가 직급자였잖아요. 그런데 애텀이 와가지고 판매사를 못한다? 이건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한 그 판매사를 1년까지 쭉 판매사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했어요. 해가지고 1년 되니까요.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되니까요. 내가 안 해도 자동으로 돈이 올라오더라고요. 300만 원씩. 와, 신기하더라고요. 야, 애토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서 한 가지 팁이요. 정말 집중 몰입을요. 1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판매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팀장을 가게 됐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저는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제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비참한 거를, 비참보다 더 심한 게 처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는 친정도 괜찮게 살고 시댁도 괜찮게 살아서 제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 모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벌면 버는 대로 썼어요. 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해 보니까 저는 우리 친정집에서 제가 큰딸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걸 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부동산 살 때 제가 이제 다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다 아는데 제가 망하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감춰버리더라고. 아, 왜냐하면 딸이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93세예요.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자, 93세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어요? 그때 세상, 그때 세대의 그 아버지의 그 가치관은 딸한테 돈 안 주는 게 있잖아요. 아, 딸은 자식이 출가 외인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한테는 돈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감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편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친정집에 가면은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면 돈은 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근데 돈 주기 싫은 거죠, 딸을.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요. 야, 이거 부모 소용없구나.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리고 이제 망하다 보니까 제가 큰딸인데 큰딸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 큰 자녀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있잖아요. 제가 초대에 그랬잖아요. 저는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고. 자, 그랬던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아마 그 간절함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댁도요. 저희가 망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바로 그 밑에서 저희가 서점을 했는데 예, 망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쪽을 다 어때요? 양쪽을 파악을 했어 이제. 어떤 파악? 예,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 아, 그리고 형제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다는 걸 파악이 됐어요, 제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자존심을 지키려면은 내가 일어서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근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자살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 엄마들 많으신데 자녀들 귀하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엄마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면 진짜 천대받고 멸시받겠구나.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 정말 기둥이 없다면은 얼마나 힘들까 살아가기가. 자,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품 사달라 소리는 별로 안 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은 뭐냐? 공부했어요. 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왜 써야 되는지를 어, 말하는 사람의 평생 종로로 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왜 써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때요? 왜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은 스스로 구매를 해요, 안 해요? 매니아가 되다 보면요, 스스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해야만이 내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제가 지금 연봉 1억이 넘은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완전히 진짜 2017년도에 제가 본부장을 갔거든요. 그때 그 전부터 사실 연봉 1억이 넘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지금. 근데 2억을 못 넘어서 제가 요즘에 너무 속상한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긴 한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2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파트너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는요. 직업이잖아요. 한마디로 일이죠. 일. 비즈니스죠. 사업이죠. 사업.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애터미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몰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하시면은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나와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가면서 해 나가다 보면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애터미를 만나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스템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궁금증을 일으켜서 올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내 꿈을 파는 일이죠. 내 꿈과 비전, 그죠? 그리고 애터미의 비전, 가치 이런 거를 파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팔러 많이 다녀요. 제품을 팔아갖고 절대 돈 되지 않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은요. 이 열정과 간절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애터미는. 왜냐?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의 제품을 이 정도 가격에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소비, 그죠?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생필품이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이 생필품이 우리의 자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자본이고 그걸로 우리는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품의 특징과 어떤 효과를 내가 모른다라면은 가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시스템의 플래그인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터미처럼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너리 중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입비하고 유지비가 없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몰라요. 애터미를 과연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애터미가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까. 그죠? 사실 거기서 10년 했지만 제가 아마 거기서 신고했던 게 아마 연 6,500을 신고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애터미에서는 제가 1억 8천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을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저 같은 사람도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월 5천, 월 1억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행동, 그죠? 하루에 나의 행동은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는 끝없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처음에 내가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내 마트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 마트를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마트를 알려주는 일을 맨 처음에 하고 소비자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소비자가 제품을 쓰면서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자들의 90%가요. 제품에 매료돼 갖고 사업으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어때요? 사업자를 발굴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다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제대로 쓰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대로 쓰고서 좋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집중 관리해서 시스템의 안내 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스템에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코드가 맞아지다 보면 본인이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스폰서의 명단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내 계보드에 있는, 자, 스폰서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위에 스폰서는. 직 스폰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트너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는 파트너의 명단을 파내기 해서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파트너의 명단을 파내려 갈 수가 없겠죠. 네,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내가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시작했던 분들은 저는 몰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련너즈 분들도 많고 다이아몬드들도 많고 막 이렇게 사업을 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1년을 집중 몰입하고 한 2년, 3년 하다 보면요. 이제 조직 관리에 가야지 컨택하러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명단 파내기 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경험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때요? 100명만 제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가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저거 알아. 저거 알아. 이 소리는 해요. 근데 막 혹시 소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면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또 같이 또 성공을 해야 될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와서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애터미 같은 회사는 없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장님의 강의를 내가 명확하게 듣고 그 회장님이 세미나에서 말씀하시는 그 팩트, 사실, 진실 그거를 알고 그거가 정확하게 알아지면은 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와요. 자,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나가서 얘기하면은 말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저는 정말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한테는요. 회장님의 강의를 필사를 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니까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저는 우리 팀들은 지금 제품 강의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미팅 지금 우리 쪽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저는 이제 빠져서 이쪽에 와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이 된다. 자, 그리고 나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언어로 어떤 말씨로 어떤 표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싸가지가 없었다고. 근데 그 싸가지가 없는 과정을 제가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면은 죽음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겠죠. 저를 정말 정말 힘들게 다듬고 또 정말 다듬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사실 멀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나를 점검해보고 복장, 자세, 말씨 그리고 내적으로 저는 뭐 이제 책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를 자꾸 그 성경 말씀에 견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하신다라면 반드시 올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김미경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